살펴보실 주제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정책론 파트에서 한번 논의를 했던 주제이죠. 그리고 이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기본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일과 알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할 때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론 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가격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토지하고요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주택 구체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공시합니다. 물론 현행 법상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시험 문제 출제 기술상 한 번 나온 적도 없고요. 최근에 법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격 공시의 체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 공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정책론에서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체계를 잡고 가셔야 돼. 앞에서 뭐 가치 가격 이 파트도 용어 등에 관한 부분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실제 시험용으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일단 부동산 가격 공시의 체계부터 해서 토지 가격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베이스 기초로 해서 나머지 시군구청장이 각각의 지번마다 가격을 매긴 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가격은요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50만 필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을 매겨놨을 때 그 선정된 토지를 우리가 표준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토지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한번 이슈가 됐냐면 자 부동산학 총론할 때 표본지 공시지가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에 전혀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면은 내가 알미 부족해서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가격을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개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토지 가격을 다 매기는 과정, 그래서 매겨진 가격을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격 비준표, 용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너네들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라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가격 비준표 이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자 각각의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안에 있는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체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주택이라고 하는 가격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이런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협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해 보는 것을 우리가 건축법에서의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게 될 테고, 주택법에서는요, 2차 공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주택법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까지를 소위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주택법의 개념을 차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단독주택 중에서 샘플 뽑아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우리가 표준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체 보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매겨놓게 되면 이걸 우리가 표준주택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하면서 나중에 토지가격 비율표 만들어 주듯이 표준주택가격을 결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군구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을 모두 매기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토지가격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의 체계를 보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슈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로 구분 안 돼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가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 양에 관한 부분인데 공부하시는 과정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개별 들어가 있으면은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를 하고요. 개별 없으면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니까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은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뒤에서 자세히 우리 검토 드리겠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 소위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가격 높게 책정했다. 뭔 소리냐? 라고 했을 때 만약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시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하고요. 시군구청장이 공시했으면 시군구청장에게 이 신청을 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30일 내 뭐 이런 것들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읽어가다 보면 아주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격 공시의 체계 될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지 공시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먼저 토지 가격이라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1일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두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요건 나중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할 때도 요거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미 본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요. 이미 본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작은 테크닉인데,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똑같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그 위원회 이름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시군구청장이 할 때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미 지적해드린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 공시를 했을 때 이 시청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시청 며칠 내? 3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내 서면으로 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군 구청장 요따구로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출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너무 간단한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나왔다.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능과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제일 까다롭죠. 미리 우리가 이제 체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지기 제기라고 하는 거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지기 제기라고 하는 거에서 재지기 제기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나머지 구질구질한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 별 의미 없고요.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 아마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제자 들어가고요. 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재지기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게 이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과는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해가다 보면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건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가 마치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토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완전히 별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지기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올 것들은 다 제기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을 해놓은 거야. 그 토지가 어떤 토지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기준이야. 기준 해서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보상 기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용지로 부를 텐데 이걸 협의해서 매수를 하거나 또 안 판다고 했을 때 강제로 보상금 주고 뺏어내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상금 주고 강제로 쓰는 것을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나 수용에 있어서의 보상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유지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의 그 가격의 산정 기준,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의 가격의 산정 기준, 중간에 가격이란 말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환지, 채비지의 매각이라든가 환지 신청에 있어서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토지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의 산정 기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준이라는 얘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지. 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토지할 때 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용지 보상 기준,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가격 등의 산정 기준,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산정 기준, 환지, 채비지 매각 이라는 환지 신청의 이게 환지가 뭐고 채비지가 뭐고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개념인데 이걸 다 한꺼번에 쇼부를 보면 안 돼. 그냥 기준이다. 재지기 기기기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 이 감정평가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산정 기준, 보상 기준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자, 체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국토부 장관 나오게 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능 활용처, 재지기라고 하는 거, 이게 양들이 많습니다. 양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가시게 되면 완전 말려버려. 국공유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 겁나 많아.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 겁나. 환지는 또 뭐고, 채비지는 뭐고, 토지의 관리 매각, 그 다음에 경매, 재평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하나 읽어가게 되면 말려요. 그래서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수많은 보상, 평가 기준은 뭐가 된다? 산정 기준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제기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기라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중에서 토지 가격, 자 표준지 공시가 세팅되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개별 공시지가,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거기다가 토지 가격 기준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기준점은 1월 1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누가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에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다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시라고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자, 바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어요. 표세금에 관한 부분은 어떻다? 공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논리 체계로 따지면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서 가격을 다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전국의 대표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표세금이 아니면 무조건 어떻다? 시군구청장이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해야 됩니다. 표세금. 자 살이 좀 늘어나요. 앞에서 우리가 체계 다음에 제지기, 제공, 지표, 기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 산정 기준, 보상 기준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 또 나중에 개별 주택 가격 파트에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슈가 되는데, 먼저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세금에서 이미 표준지로 선정이 됐던 그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뭘 했습니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부분은 이미 가격이 있는데 또 가격을 매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부분이죠.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결국 이제 이 개별 공시지가 등은 다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토지 등에 있어서는 굳이 개별 공시지가 매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에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개발 부담금 어디서 공부했냐면 정책론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인근 토지 중에서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징수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개발 부담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결국 뭘 기준한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인데, 개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요, 농지법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에 농지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꿔 쓴 것을 농지 전용이라 부르고요.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치고요. 이런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자, 개별 공시지가 파트에서는 나머지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변론으로 치고 바로 표세금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표세금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이 세금에서 국세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 삥 뜯으려고 결국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그때 활용이 되게 된다. 이 시정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며칠 내? 30일 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야 될 테고요. 끝났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없어요. 이 정도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 공시지가에서는 체계를 알았다고 썼을 때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체계와 관련되는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됩니다.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아니야 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토지가격이라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문제로 연계가 됐듯이 바로 단독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표준주택가격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왜? 개별 없으니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절차는요. 자, 중앙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거, 공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자,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 표준주택이라는 게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뽑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요, 이걸 갖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또는 주택 중에서 틀렸어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바로 표준주택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공시라고 누가 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하는 거.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자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 파악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시점 이거 따로 볼 거 없지? 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공시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 공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자 효력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제지기라고 해서 이때 기라고 하는 것은 산정기준, 그 다음에 보상기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들은 다 뭐가 된다? 제기라고 하는 거에서 표준주택 가격이 그러하고요. 뒤에 공동주택 가격이 그러하고요. 개별주택 가격도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데, 이건 체계에 관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이슈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재직의 제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별 공시가는 따로 얘기를 안 해요. 개별 주택 가격, 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제기로서의 성격을 한다. 제공하고요. 기준이란 의미에서 요 정도까지 뭐 내용 자체가 없죠. 이것은 100% 구성을 한다면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은 단독주택 중에서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내야 될 게, 자, 단독주택 가격 중에서 개별주택 가격,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게 되죠. 해서 지금 보니까 1월 1일 기준이죠. 누가? 시군구청장. 앞에서 제시했던 표준주택 가격하고요, 주택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공시한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을 가리켜서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때 공시라고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개별 공시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표세금이라고 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대상이 아니었을 때 농지 보존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었을 때 표세금에 걸리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서는 표세인가요? 해서 자, 바로 똑같은 구조야.
표준 주택으로 선정한 단독주택 이미 가격이 있으니까 공시할 필요 없고요. 국세지방세 부과세성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 공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토지에 관한 부분에서 개발 부담금, 또 토지 중에서 농지였을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거 안 나오니까 표세금은 어떻다?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미 선정이 됐을 때, 두 번째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었을 때, 이에 비해서 개별주택 가격에서 공시하지 않았다는 거 표세 끝나는 거죠.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단독주택과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청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하게 됩니다. 며칠 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이 신청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체계를 자꾸 잡아달라고 했던 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체계를 알았다고 쳤을 때 제 지역이 표준지 공시가와 관련돼 있었고, 개별자 표준주택 가격에서 제기 있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에서 또 제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 그 다음에 표세금이라는 단어,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다 문제를 체계를 완벽하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택 가격 관련해서 효력이라고 하는 거, 뭐 제기 나오겠지. 해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국가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그 주택의 가격을 산정함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기에 해당이 되죠. 앞에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는 제직이 있었고요. 표준주택 가격에서는 바로 제기라고, 요거 이제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 요건 큰 이슈가 안 됐었고, 지금 개별주택 가격 파트에서 제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공동주택 가격에서 제기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체계 잡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주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토지 가격, 단독주택 가격에 이어서 남아있는 것이 공동주택 가격. 근데 아까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동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바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으로 정의하죠. 그래서 결국은 개별 없으면 누구다?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공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죠. 국토부 장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준점 항상 1월 1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 시청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이랄까요? 이것은 바로 제기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자,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면 국토부 등을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국가지자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표준주택 가격 할 때 제기, 공동주택 가격 할 때 제기,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제지기, 제기, 표세금. 끝났습니다. 제지기, 제기, 표세금. 물론 이런 논의의 전제는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국토부 장관 나오게 되면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청장 나오게 되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약간씩 사이드 쟁점이랄까요? 이런 식의 문제.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고, 제일 까다로웠던 것은 제지기, 제기, 그 다음에 간간히 나왔던 게 표세금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체계 외우신다고 치고요. 제지기, 제기, 표세금. 요 정도면은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 부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 풀어갈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설명드리고 잠시 끊었다가